네, 반갑습니다. 백서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2과목 CS 전략론의 첫 시간이죠. 한번 우리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전략론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서비스 분야에서 5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1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바로 CS 활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법, 서비스 차별화, 그 다음에 서비스 차별화와 관련된 사례, 그리고 서비스 품질로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CS 활용 부분은 CS 평가 조사, 그 다음에 CS 컨설팅, CS 혁신 전략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S 전략론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나 마케팅 용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현장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S 전략론의 챕터 1은 서비스 기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청사진, 여러분들 청사진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설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우리 벽돌을 활용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건축물의 목적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이런 구성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 도면을 반드시 작성하는 게 필요한데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도, 청사진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이 부분은 아주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뭐다? 바로 청사진이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이 그러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비스 청사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청사진이라는 개념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공학이나 생산관리 분야에 도입이 됐습니다. 바로 흐름도 어떤 상품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의 단계의 프로세스가 적용이 돼서 하나의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라든지 프로세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온 게 바로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도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사진을 통해서 우리 세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한다면 바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서비스업에도 도입이 된 거죠. 누가 도입을 했냐? 라고 한다면 바로 쇼스타크라는 분이 서비스 청사진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생산 분야에서 적용이 됐던 것을 바로 서비스업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이 바로 쇼스타크. 정말 쇼킹한 일이었죠. 그래서 쇼스타크라고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이런 누가 도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암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서비스 청사진은 쇼킹하다. 그래서 쇼스타크라는 분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서비스업에서
청사진을 도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한다면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서비스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바로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형성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죠? 바로 소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만 그게 바로 온전히 내가 상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구매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죠? 이질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서영 강사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질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더 있었죠. 그게 뭐였죠? 네, 바로 비분리성이었습니다. 서비스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분리돼서 내가 이용할 수 없다. 바로 제공자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분리성이었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특징도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런 그 서비스업도 반드시 청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쇼스타크였다. 자, 이 부분도 반드시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도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누가 등장하냐? 당연히 첫 번째,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바로 종업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업원도 다 똑같은 종업원이냐? 아닙니다. 바로 일선 종업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종업원이 있습니다. 자, 일선 종업원은 말 그대로 눈 앞에 있는 사람, 고객님 앞에서 응대를 하는 직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후방 종업원은 고객님의 보지 않는 그 뒤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업원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바로 예를 들면 누가 될 수 있냐? 바로 지원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하는 교육 담당자 이런 분들이 바로 지원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등장인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이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에는 또 선이 나옵니다. 선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고객과 일선 종업원에 있는 선, 바로 상호작용선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사이에 있는 가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내부 작용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고객과 종업원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를 주고 받는다
라고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선이 바로 상호작용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직원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직원이 있다라고 했죠. 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냐? 바로 고객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선이라는 겁니다. 자, 가시선의 뜻이 뭐죠? 바로 가능하다. 가시, 볼시.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한 선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로 나뉜다. 그죠? 그리고 우리 내부,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선이 뭐다? 내부 작용선이다. 그래서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있는 사이에 있는 것은 내부 작용선이다. 자, 이 선 부분도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자,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 있는 선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출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는 상호작용선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의 사이에 있는 선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가시선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선은 뭐다? 내부 작용선. 이런 선들도 여러분들 문제에 딱 나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례는 무슨 사례냐? 우리가 레스토랑 밥 먹으러 많이 가죠. 자, 그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밥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죠. 문을 열고 고객이 입장을 합니다. 자, 입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은 어떻게 하나요? 말뚱말뚱 서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고객을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어느 레스토랑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웃으면서 우리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리 안내를 합니다. 자, 자리 안내를 하면 우리 고객은 어때요? 자, 안내한 곳에서 착석을 하죠. 착석을 하면 우리 종업원이 착석한 것을 보고 바로 우리 레스토랑의 그 메뉴판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어때요? 메뉴판을 받고 이 음식이 맛있겠다라고 해서 종업원한테 주문을 하죠. 그러면 종업원은 어때요? 주문을 접수하고 그대로 있으면 음식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후방 종업원한테 우리 주문 접수를 합니다. 자, 주문 접수를 하고 나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그 메뉴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자, 만들면 어때요? 일선 종업원한테 알립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라고 알리면 일선 종업원은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고객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면 고객은 음식을 받자마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자, 식사를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 바로 우리 종업원은 그 테이블에 정리를 하죠. 그럼 정리를 한 그 접시 등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고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이 설거지 담당하는 직원분한테 그 접시와 남은 잔반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자, 제공을 해주면 어때요? 우리 일선 종업원, 다른 역할을 하는 계산 담당하시는 분이 또 있겠죠, 카운터 앞에. 그래서 계산서를 이렇게 계산 금액을 얘기를 해주면 고객은 결제를 하고 퇴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신용카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시겠죠. 결제할 수 있도록 우리 카운터 앞에서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일선 종업원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계산기 이런
컴퓨터 화면이지만 시스템은 어때요? 결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시스템은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에서 고객님들께서 또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와 이런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아주 다양한 또 이벤트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다? 바로 누가 나오냐, 등장인물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고객,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등장인물들 간의 선도 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작용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자, 서비스는 눈에 보인다?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죠. 바로 시각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시를 해줬다라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때요? 그림으로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그죠? 우리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책으로, 텍스트로 빽빽히 적혀져 있는 것과 아니면 어떤 카툰, 그림으로, 만화로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쉽나요? 바로 읽기 쉽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핵심 포인트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이해하기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종업원의 입장 또는 기업의 입장, 고객의 입장, 이런 분들 각각의 입장만 고려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등장인물들이 나왔죠. 종업원의 입장, 고객의 입장, 기업의 입장 모두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반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에 예를 들면 서비스 청사진은 기업의 입장만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오답이 되는 거죠. 고객과 직원과 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실패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성공을 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실패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방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복구와 관련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서 고객의 서비스 동선을 좀 파악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레스토랑 사례에서도 살펴봤죠. 고객이 문을 열고 입장을 하면서 자리에 앉고 뭐 결제를 하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들, 고객의 움직임 등을 바로 한눈에 도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게 바로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시가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정의, 의의 이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5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아니면 단계와 관련해서 가로를 쳐놓고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단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1단계는 뭐냐? 과정을 도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은 이런 서비스 각각의 프로세스를 도표로 보여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뭐 했다? 도식화를 우선 시키는 거죠. 자, 도식화를 시켰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2단계는 뭐예요?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 아니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겠네. 이런 실패 가능점들을 확인을 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라는 겁니다. 자, 3단계는 뭐냐? 그러면 각각의 단계마다 한번 우리 경과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다 라고 예를 든다면 고객이 입장했다. 입장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시간 예를 들면 1분 이내 그리고 메뉴 접수를 하는 시간 뭐 3분 이내 고객님이 나가면서 테이블 정리를 하는 시간 2분 이내 결제하는 시간 1분 이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점마다 경과 시간을 이렇게 명확화시키는 거죠. 자, 명확화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4단계는 어떻게 되냐? 각각의 수익성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점마다 1분이 걸렸고 단가로 친다면 얼마? 그러면 이 부분의 수익은 얼마? 이 부분의 수익은 얼마? 이렇게 가격으로 매기는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재료값, 뭐 공정, 제조 비용 이렇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지점마다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라고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수익 계산을 해봤더니 수지타산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을 줄이든지 이와 관련돼서 비용을 줄이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분 이내에 너무 길어. 우리 좀 더 신속하게 응대를 해볼까? 자, 30초로 인사해.
잔반 뭐 이런 거 처리를 할 때 1분 이내로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지 다음 고객도 안내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청사진과 관련해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5단계인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5단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1단계는 뭐냐? 과정을 도식화시킨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나서 어느 부분에서 실패가 일어날 건지 확인을 하고 뭐예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계산했다면 한번 각 지점마다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총 수익은 얼마인지를 분석을 해보고 자, 손해일 것 같다 또는 뭐 이익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또 수정을 한번 해보고 돈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청사진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 거죠. 바로 종업원과 기업의 입장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 바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되겠구나. 내가 후방 종업원한테는 이런 지원을 해주면 되겠구나.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이 아니라 뭐다?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외부 고객과 우리 내부, 우리 종업원의 상호작용선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줄 것인가,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객을 응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면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내부 지원 시스템, 우리 직원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서로 상호 이해를 하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바로 새로운 서비스 설계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헌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겠구나. 내가 이렇게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주인의식도 또 높아지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좋을까라는 거죠. 바로 뭐다?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 교육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단계마다의 프로세스를 나열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과 관련된 또 서비스 교육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고객한테 메뉴와 관련해서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데 직원이 지식 수준이 낮아서 이 직원 혼자서 설명을 못해. 그럼 뭐예요? 우리 메뉴와 관련된 또 상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고객이 나갈 때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잘 몰라. 인사를 안 해. 이러면 어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의 중요성, 인사의 효과, 이와 관련한 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맞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의 이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점진적으로 어때요? 품질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 프로세스를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각 요소의 가격은 얼마인지, 각 요소의 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투입 대비해서 산출물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의 입장만 나열을 한 게 아니라 고객,
직원, 기업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선과 관련해서 토의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토의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이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 요소, 구성 요소는 뭔가? 그리고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한 이익과 혜택, 그리고 작성 5단계까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